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도심에서 즐기는 캠핑 축제가 대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캠핑 인구 증가에 맞춰 도심에서 캠핑을 즐기자는 취지로 대전시가 올해로 두 번째 개최했는데요. 그런데 캠핑장 확충이 미흡하다 보니 자치구가 운영 중인 캠핑장은 주말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고 이른바 텐트 알박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성용희 기자입니다. 각양각색의 텐트가 하나둘 세워지고 하천 둔치가 도심 속 캠핑장으로 탈바꿈합니다. 행사장 안은 캠핑 용품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대전시가 올해로 두 번째 개최한 도시 캠핑 대전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물건들도 종류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서 많이들 와서 체험도 해보고 하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대전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운 도시형 차박 명소 조성은 장소 선정에 막혀 답보 상태입니다. 2026년까지 90억 원을 들여 구별로 한 곳씩 모두 5곳에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올해 초 수요조사에서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 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캠핑장 조성을 한 곳으로 줄여 동구 대별동 일대를 대상지로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주민 반대와 좁은 부지 탓에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캠핑장 조성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자치구가 운영하는 몇 안 되는 캠핑장은 주말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로그인 접속부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로그인 경쟁이. 거기서 열심히 해서 로그인해서 되기는 했는데 다음에 또 될지는 모르겠어요. 도심 인근 유원지 등 노지 캠핑 명소에서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캠핑장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장소 선정에서 막힌 오토 캠핑장을 만인산 야영장 조성 사업에 포함해 추진하고 규제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충남의 관광지와 음식점 등에서 통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충남 투어 패스 발행이 추진됩니다. 충남도 의회 최광희 의원은 무료나 할인 혜택을 받아 관광지 등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많은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투어 패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며 내년과 내후년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충남 투어 패스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대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줄줄이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별다른 검증 없이 사업자가 통보하는 자료대로 통계가 작성되기 때문인데 주택정책의 중요한 통계를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은 걸까요? 박병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전에서 올해 첫 공급에 신호탄을 쏜 한 아파트. 전체 770여 가구 모집에 청약 경쟁률은 0.5대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490여 가구를 분양한 이 단지도 청약에서만 최소 수십 가구가 미달됐습니다. 실제 계약률을 따지면 분양 성적은 더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에 공급된 아파트는 5개 단지 4,300여 가구. 여기서 발생한 미분양 물량만 최소 수백 가구에 이른다는 관측이지만 4월 말 기준 국토부가 발표한 대전 지역 미분양 물량은 1,317가구로 오히려 두 달 새 127가구 감소했습니다. 현행 미분양 통계는 사업자가 기초단체에 통보하는 수치를 검증 없이 반영하는 구조인데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제 최종 보고는 이제 저 측에서 못 받았고 언제까지 꼭 내야 한다 이렇게 없는 거예요? 언제 딱 기한은 딱히는 없어요. 예. 미분양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도 전달을 하나요? 근거 자료는 서로 받지 않고. 하지만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국토부에 보고돼 매달 정부의 공식 통계로 발표됩니다. 통계는 최대한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런 통계치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런 봤을 때 정확하지 않다는 게 어떤 시장에서 봤을 때 신뢰도가 깨진다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통계 누락에 이어 미분양 통계 자료마저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충남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가 추진됩니다.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은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 지원, 임차인 피해 현황 조사 등 주택 임차인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지역화폐 혜택을 축소해온 대전시가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대전사랑카드 환급 혜택을 아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극복을 위해 상당수 자치단체가 지역화폐 혜택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정반대 행보를 보여 아쉬움을 낳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세종시의 한 식당입니다. 이 식당 손님 10명 중 4명은 세종시 지역 화폐인 여민전으로 식사비를 계산합니다. 매달 40만 원 한도에서 결제 금액의 7%를 환급해주는 여민전은 손님은 물론 지역 내 소비가 늘어 업주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여민전을 적극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매출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반면 대전에서는 이번 달과 다음 달 대전시 지역 화폐인 대전 사랑카드 환급 혜택이 중지됩니다. 세종시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인구 규모에도 지역 화폐 발행액은 세종시의 62% 수준에 불과해 이미 올해 예상 발행액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환급 혜택이 매달 들쭉날쭉해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 하다가 7%까지도 줄기는 했는데 이번 달에는 아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쉽기는 많이 아쉬워요. 세종시는 재정난 속에서도 고물가와 고금리 극복을 위해 7%의 환급 혜택을 유지하고 있고 과천과 구리, 여주 등 기존보다 환급 혜택을 늘리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추경을 세우더라도 대전시 자체 예산을 확대해서 지역 화폐를 좀 더 확대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저조한 대전사랑카드 이용률로 올해 지역 화폐 국비 예산 확보액이 20억 원에 불과해 발행액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8월과 9월에는 다시 7% 환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장사를 접는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에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상가 공실률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16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온 최광춘 씨.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 이자로 한 달에 1,200만 원이 나갑니다. 2, 3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든 건데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식당 한 개 측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금이 거의 대다수가 원금 상환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엎친데 덮친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지금 최악이죠. 이렇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면서 대전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1분기 17%까지 증가해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보다 4%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상권별로는 대전 복합터미널 인근이 2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나 늘어 대전 안에서도 가장 심각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야 하는데 고금리에 선뜻 입점하려는 상인이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 이자가 배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망하고 해도 망한다는 꼴이 나와요. 상가 부분에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전시가 이번 달부터 금리 2% 안팎의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2년 뒤 일시 상환 조건이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동안 저희가 벌어서 일시 상환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 상환으로 처음에 정책이 됐으면 세종 지역 상가 공실률도 지난해 4분기 소폭 감소했다. 올 1분기 24.8%로 다시 증가하는 등 고금리 고물가에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대전시는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해 다음 달 중 국비 공모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오늘 노은 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시장 규모와 시설 배치 구상, 시장 활성화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전시는 최종 보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의 한 방문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상습 폭행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요양기관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치매 노인을 상습 폭행한 요양보호사를 파견한 재가 노인 요양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 관계자를 조사한 뒤 오는 24일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70대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가정집을 방문해 80대 치매 노인을 돌보며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 관음봉에서 50대 등산객 A씨가 추락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산 정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홍성군 광천읍 21번 국도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승용차와 트럭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산시 염치읍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목졸라 살해하고 1,000여만 원을 빼앗아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할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음을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